자 보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다 왔으니까 1, 2, 3, 4, 5형식이 있는데 이 1, 2, 3, 4, 5형식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설명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영어는 무조건 동사가 중심이니까 앞에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 오케이. 우리나라 말도 뭐를 말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주어 먼저 말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 뒤에 내가 알고 있는 명사 다 말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마 상담할 때 그 얘기했을 거야. 엄마한테 집에 가면서 엄마 나 오늘 저녁 피자 이렇게 하면 엄마가 못 알아듣는 분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본인의 어머니가 코리안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시는 거라고. 그 엄마 뭐라고 해? 집에 된장국 임마 냉장고 이렇게 했어. 그럼 대충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본인이 좀 이상한 거야. 형 집에 지금 나올 때 봤잖아. 집에 냉장고에 된장국 엄마 다 해놓은 거 똑같은 말이야. 우리나라 말은 뭐만 있어도 돼? 명사들을 주구장창 나열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영어는 명사 나열이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아예 명사 나열 자체가 불가능한 언어야. 일단 좀 이따 촬영을 해줄게. 영어는 뭐가 불가능하다고? 명사를 나열한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언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명사 다음에 반드시 내가 전부 다 알지? 이건 명사 다음에 반드시 뭐 쓰게 돼 있다고? 반드시 누구 쓰게 돼 있어? 명사 다음에 그치? 말로 할 때는 동사. 우리가 그냥 단순 나열할 때는 상관없지. 얘네도 야 우리 준비물이 뭐뭐 있는지 읽어보자 뭐 이거저거 이렇게 나열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내가 말을 할 거야. 대화를 할 거야. 그럼 명사 다음에 반드시 뭐 쓰게 돼 있는 거라고. 동사를 쓰게 돼 있는 게 우리가 그 뭐니? 라틴어야. 라틴이 어디야? 라틴어는 이제 브라질어 여기만 생각이 나지. 그치? 라틴 댄스 뭐 하면서 라틴 문화. 라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야? 유럽하고 저기 브라질이나 이쪽하고 스페인하고 전부 다 라틴이야. 유럽에 전체 다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셔나 여기가 라틴이야. 그리스부터 그지 퍼져 나온 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라틴어의 특징은 반드시 뭘 써야 돼? 명사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니까 앞에 명사를 뭐라고 부르고 이 문장의 주체다. 주어 쓰고 그냥 동사 쓴다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고. 주어 다음에 동사 씁니다 하고. 영어는 보통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거야. 주어 동사 다 주어 동사지 하고 띵 하고 끝난다고. 그럼 애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1, 2, 3, 4, 5형식이 나뉘었다는 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나는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네를 나눈 이유는 딱 하나 거 아니야. 1부터 5까지 누군가 사람들이 말이라는 걸 열심히 하는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한 5종류 정도로 크게 그 종류가 나뉘고 있다라는 거지. 그 종류가 나뉘었다는 거는 우리가 보자. 처음에 일형식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처음에 일형식이 있대. 그럼 영어 언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했던 게 누군 거야? 당연히 일형식인 거야. 그래서 일형식과 이형식은 우리가 무슨 언어? 원시시대부터 써온 언어라고 보면 돼. 1, 2형식은. 오케이. 그래서 1, 2형식이 왜 원시시대부터 써온 언어다? 원시시대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치? 원시시대. 처음에 진짜 일형식이 활용되고 일형식 가지고 그냥 대화해서 먹고 살 때는 누구만 있어? 나만 있지 나. 부족사회 전에. 그지? 부족사회 뭔지 알지? 사람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 그치? 각각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개인으로 사람들이. 이때는 나의 행동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의 행동이 중요한 거고 주체의 행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의 행동만 얘기하는 거야. 주어에 뭐만 얘기해? 행동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일형식인 거야. 그래서 주어 행동의 대상이 나 혼자 사니까 누구에서 결국에 나겠지. 이어 원시시대. 그치? 우리도 지금 뭐 보면 주변에 원시시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 혼자 이제 그치? 그건 뭐 혼자가 됐잖아. 그치? 그럼 이제 대화할 사람이 있어 없어? 가끔 대화할 사람이 이제 없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냥 대화할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있어. 그럼 뭐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있다 보면 무슨 말을 한다고? 무슨 말 우리가? 혼잣말 한다고 하죠. 혼잣말. 그치? 혼잣말해. 혼잣말 하다 보면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많이 그거 하지. 여경이는 오늘 아파 뭐 이런 얘기 하지. 여경이는 오늘 집에 갈래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치? 통하나 그치?
아 형은이 배고파 이런 얘기 한다고. 아 형은이 간다 혼자 가야 돼.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건호도 그럴 거 아니야. 아 건호 아파 어디가 뭐 마음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똑같아. 그치? 그러면 일형식은 뭐냐면 내 행동의 대상이 다시 누구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원시시대에 되게 힘든 상황인 거지.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야. 사회적 동물이기 전에. 일형식은 내 행동의 대상이 다시 누구라고? 나인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뭐냐면 주어의 행동의 대상이 이거 나와준 책에 뒤에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하자고. 주어 행동의 대상이 다시 누구야? 주어인 거야. 주어. 주어 행동의 대상이 누구? 주어인 동사야. 얘가 그래서 주어 누구?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무슨 동사? 여기가 초등쌤 많이 가서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뭐야? 저기 무슨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건데 뭔지 모르나? 뭘 사신 거예요? 이 빨간펜 일단 제가 뭘 해놓으라고 하냐면 제가 보기 힘들은 색깔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고? 자기 자신 있는 데서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얘기한다고. 색깔 가져올 동안. 그래서 자동사는 저런 걸 자동사로 하는구나. 이런 걸 하면 되겠고. 또 없는 사람. 네. 있지? 보자. 이름식. 그래서 주행동의 대상이
자기 자신의 동사를 우린 뭐라고 한다. 이거를 그냥 자동사로 부르는 거다. 이걸 이제 책에서 보통 설명하기 쉽게 뭐 자기 스스로 문장을 끝낸다 이런 얘기는 문장 안 끝나. 문장이 안 끝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형식 얘기하면서 우리 학교 시험 대비해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이형식이 학교 시험 대비할 때 특히 그런 거는 미친 듯이 중요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하고 지금 문장이 뭐 했다는 소리야? 끝났다는 소리지. 오케이? 주어 동사하고 문장이 끝났다는 소린 거라고. 우리 책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굳이 푸지 않고 그냥 바로 가자고. 영어 문장이 명사 다음에 아까 썼지 우리가 명사 다음에 뭐 써야 된다고? 동사를 써야 된다고. 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뭐 쓰는 게 가장 포멀한 거래. 명사 쓰는 게 가장 포멀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래. 그래서 영어 어떻게 쓴다고? 명사 동사 그 다음에 누구? 명사 쓰는 게 다야. 오케이? 이렇게 쓴 문장이 원래 실질적으로 100%라고 봐도 돼. 근데 항상 얘기하지 뭐 90% 이상 된다, 85% 이상이다 얘기하는데 명동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 명사 동사 쓰고 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얘랑 완전히 100% 똑같이 들어맞는 애는 누굴까? 100% 똑같이 들어맞는 애는 영어 문장에서 삼형식이야. 삼형식. 삼형식 형태 보면 명사지 주어는 전부 다 명사야. 오케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뭘로 돼 있는 거라고? 무조건 명사로 돼 있는 거라고. 명사로. 오케이? 명사 쓰고 동사 쓰고 명사 쓰는데 삼형식이 실제 영어 문장의 거의 몇 %를 차지한다고? 80% 이상 차지해. 삼형식 자체로. 오케이? 바꿔 말하면 명사 동사 명사 돼 있는 삼형식 문장이 영어 문장의 80% 차지한다는 거는 내가 삼형식 문장만 제대로 활용하고 쓸 줄 안다라고 하면 삼형식 문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쓸 줄 안다라고 하면 영어 80% 이상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원어민들은 대부분 누구 여기만 되면 끝나는 거야. 누구하고 1형식하고 이거 되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 본능적인 거야. 1, 2형식은. 1형식은 그러면 해보자. 3형식 이렇게 했는데 1, 2, 3형식의 차이는 뭐냐면 1형식은 원시시대에 필요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야. 언어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그렇지? 이걸 하고 말을 하고 살아. 그러다가 뭘로 넘어온다고? 2형식으로 넘어왔는데 1형식에는 없는 새로운 거 하나 들어와 있지. 그게 누구야 지금? 1형식에는 없는 새로운 게 누구였어? 보어지 보어. 보이지? 1형식에는 없었던 새로운 애가 들어와서 얘를 우리 몇 형식으로 하는 거고 2형식이라고 불러준 거고. 그러면 1형식과 2형식의 가장 큰 차이는 보어가 있다는 건데 보어는 뭐였냐면 주격보라고 써놨지. 그치? 주어를 뭐한데? 보충 설명하는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건데 C도 뭐냐면 우리 미션 컴플리트 할 때 컴플리트가 무슨 뜻이야? 컴플리트 무슨 뜻? 완수하다. 미션 완수했다고. 미션 컴플리트가 된다고. 근데 컴플리트에다가 이거 지우고 MENT 쓴다고. 우리가 MENT 붙으면 명사형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보어가 되는 거야. 보어.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 보강. 오케이? 이게 보충, 보강의 의미, 보어의 의미야. 누구를 보충 설명해준다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고. 간단한 거지. 그럼 주어를 보충 설명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하나는 형용사를 갖다 쓰고 하나는 명사를 갖다가 쓴대. 보어가 있는데 하나는 형용사 보어로 쓰고 하나는 명사 보어로 쓸 수도 있대. 형사 쓸 때 있고 명사 쓸 수 있대. 형용사 쓸 때는 이때는 뭘 하는 거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데 주어의 뭐를 보충 설명해? 상태를 설명해 줄 때.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얘기해 주는 거야. 주어의 상태라는 게 뭐야? I'm happy. 나의 상태가 뭐하다고? 해피하다고. 간단하지? 형용사 오면 그 주어의 상태를 형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형용할 수 있다고. 그게 형용사야.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He's sad. 그는 슬프대. 그 상태가 뭐한 거야? 슬픈 거지. 오케이? 따라오지? 응. 그 다음에 명사 들어갈 땐 주어의 뭐를 나타내는 거다? 주어의 명사는 이름이지 말 그대로. 이름 명자잖아. 주어의 뭘 밝혀주는 거야? 이름 밝혀주는 거. 바꿔 말하면 정체나 얘의 지위가 뭔지를 밝혀주는 거야. 그럼 이게 원시시대에 뜬금맞게 보어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 이거야.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러면 원시시대에는 형 혼자 사니까 나 혼자 그냥 대충 살면 돼. 그래서 이때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냐면 I am here. 이거 있다고. I'm here. 이거 중에 살아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왜 살 수 있을까? 자 보자.
이거 원시 시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수풀이 있어. 뭐 딸기 뭐 산딸기가 있는 뭐 그런 거래. 산딸기가 이렇게 있대. 그래서 건우가 이제 그치 어떤 건우 할까? 한 건우 할까? 인건우 할까? 이제 보자. 어쨌든 그치 특정하지 마자. 건우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건우라는 애가. 그치 누군지 모르겠지. 두 명이 있으니까. 건우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여기 혼자 이제 들어가서 막 산딸기를 막 담고 놀고 있어. 신나갖고 와 산딸기다 하고 막 이제 처먹고 있겠지. 속에 바삭바삭바삭 하면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산딸기를 먹으면서 A라는 건우가 있는데 얘는 계속 뭐라고 하면서 먹는다고? I'm here라고 얘기하면서 먹어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옆에 산딸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건우 친구 아니 친구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오늘 늦게 왔지? 경윤이가 그치?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경윤이 이제 와 산딸기 이거 나 혼자 몰래 먹어야지 되게 열심히 조용히 바삭바삭 하지만 조용히 되게 열심히 먹고 있다고.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잖아. 그치? 막 먹고 있어. 경윤이와 건우 중에 오늘 산딸기를 먹고 갑자기 죽은 애가 있어. 누굴까? 누구? 경윤이가 죽었다고. 왜? 또 아니고 있어 그 당시에. 그치? 얘는 왜 죽었을까? 잘못 먹은 게 아니지. 왜 죽었을까? 그치 여기 동찬이라는 애가 배고파 뒤질 것 같은 거야. 막 배고파 죽기 이러고 직전이야. 그래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 사이끼리 이제 막 지나가고 있었지. 여기서 바삭바삭한 어떤 놈이 I'm here 하면서 미친놈처럼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먹어.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바삭바삭 그래요. 그러면 동창이 가다가 뭘 집어? 돌이나 뭐 이런 거 집겠지. 그럼 미친듯이 던지는 거야 얘한테. 왜 던질까? 그치? 동물인가 해서 오늘 뭐 토끼 스테이크라도 하나 구워 먹을까 해서 막 집어 던진 거지. 막 집어 던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누워 있겠지. 이렇게 하고 동창이 앞에 서서 뭐 무슨 생각한다고 이제 가서 어우씨 뭘 먹어. 저것도 원래 동족 포식을 안 해. 뭐야 대부분의 동물은 동족 포식 안 한다. 동족 포식이 뭔지 알지? 그치? 우리가 아무리 사자가 배가 고파도 누구 옆에 있는 사자 친구 사자를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너 한번 먹자고 이렇게 먹지 않는다고. 팔 하나만 줘 이렇게 안 한다고. 동족 포식을 안 해 원래 모든 동물이. 펭귄 빼고. 펭귄은 동족 포식을 해. 자기 엄마 잡아먹어. 황제 펭귄만. 이거 되게 지금 어렸을 때 그 동물연구에서 엄청난 그 동심을 파괴한. 엄마가 막 미친듯이 도망가. 공포에 질려서. 애들이 막 근데 지금도 웃긴 게 이렇게 눈 막 그 얼음길이 있어. 여기 이렇게 미끄러워. 엄마가 막 미친듯이 들어가다 여기로 뿅 뛰어서 그 미끄럼 타고 슉 간다고. 그 뒤로 새끼가 8마리가 있었는데 8마리 전부 다 뿅 하면서 엄마 쫓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막 하다가 어디까지 갔는데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가 온 거야. 그 8마리가 막 그 물고기에서 싸워. 그래서 엄마는 도망가. 그치. 아무튼 근데 우리 동족 포식 안 한다고. 하고 뭐 동창이가 되게 미안해 하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 아이씨 이 새끼는 왜 여기서 이거 처먹고 있어. 오늘 기분 나쁘게 이게 뭐야 하고 집에 간단 말이야. 가다가 그리고 뭐 산딸기는 주먹고 가겠지. 그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이유지. 그치?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인 거야.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몇 형식이야? 삼형식이라고? 주어지, 동사지. 히어는 뭐 이거 부사야. 이거 일형식이야, 일형식. 오케이? 부사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는 형용사나 명사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이 구분 중요해. 부사가 들어갔다는 건 어떤 문장에 구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문장 구조에 들어가지 않는 애인 부사는. 부사 이제 이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부사라는 건 뭐만 추가해주는 애? 뜻만 추가해주는 애. 알았지? 부사라는 건 뭐만 추가해준다고? 뜻만 추가해주는 애고 어떤 기능은 있다고 없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기능은 없는 거야. 건우야 근데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뜻만 추가하고 기능은 없다. 그럼 이건 몇 형식인 거라고? 세 글자로 되어 있지만 I am here. 나는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이거 일형식이야. 오케이. 원시 시대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얘만 있으면 돼. 막 I'm here. 이것만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접근하고 있을 때 누군가한테 접근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나를 동물로 오인하고 나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I'm here에다가 I go가 생기는 거지. I go there. 나 거기로 가는 중이야. 나 거기로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간다 하면서 가는 거라고. I go 하면서. 이해하시 무슨 말인지? 이거 일형식이야. I go there 했는데 there도 뭐야? 부사지 부사. 장소부사. Here, ther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일형식 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그치? 이게 그냥 우리가 정말 원시시대 부족사회 전에 그러다가 이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무슨 사회가 형성이 돼? 농경사회 전에도
부족사회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부족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처음으로 뭐가 생긴 거야? 계급이란 게 생긴 거로. 계급이란 게 생겼고 우리나라도 치면 무슨 사회가 누구니? 홍익 당군. 그치? 홍익 장군은 뭐야? 당군 할아버지가 하나의 부족 사회를 만든 거지. 이 부족은 뭐를 믿는 부족이야? 무슨 신을 믿는 부족? 곰탱이. 곰신을 믿는 부족이야. 곰신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무화 있잖아. 아니 뭐 신화 있잖아. 곰탱이 신화 곰탱이가 마늘 먹으니까 사람 되는 거. 그치? 그래서 웅녀 신화지. 웅녀 신화인가? 당군 신화인가? 웅녀 신화인가? 당군 신화인가? 당군 신화요. 당군이 웅녀가 당군이 된 게 아니잖아. 웅녀가 엄마로. 왜 근데 웅녀 신화가 당군 신화지? 아 웅녀가 엄마구나. 그치? 네. 괜찮아 이건 좀 몰라도 돼. 알게 뭐야. 그치? 자 보자. 그치 웅녀가 그 환웅. 그치? 환웅하고 웅녀가 환웅이 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수 있지. 어쨌든 환웅과 웅녀가 같이 해서 애를 낳은 게 누구야? 그게 당군이야. 오케이. 그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당군 신화는 당군 내 부족은 뭐를 토테미즘에서 곰을 이제 왕으로 그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이거 말고 또 무슨 신도 있어? 호랑이 신도 있지. 그래서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하고 피터족이 싸운 거라고.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곰 부족이 이겼겠지. 호랑이 부족은 뭐 했대? 마늘 먹다가 맛없다고 도망갔다고 했고, 그렇지? 곰 부족은 마늘을 100일 동안 열심히 먹었더니 이겼대. 무슨 말이냐면 100일간의 전투에서 곰 부족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야. 그렇지? 마늘 엄청 많이 먹으니까 뭐 냄새가 많이 났겠지.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는 도저히 못 싸우겠다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부족 사회로 들어가서 우리가 호랑이 부족하고 곰 부족하고 싸웠는데 뭐 곰 부족이 10,000명 있었대. 호랑이 부족도 10,000명 있었대. 둘이가 다이다이 싸웠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확 크면 싸우지도 않아. 그치? 뭐 10,000명 있고 여기 10명인데 얘네가 뭐 싸우진 않잖아. 그치? 한 싸우는 경우가 있어. 13척 가지고 몇 척? 1157 맞나?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하면 13명하고 1157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기가 이겼지.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 거북이가 좀 필요해. 그렇지? 알지? 명량해전이냐? 노량해전이냐? 명량이지. 신에게는 아직 몇 축에? 12축의 배가 더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왕이 볼 때는 뭐야? 숙이 또라는데 그지? 가서 싸워서 이겨오는. 그치? 어쨌든 만대가 아닌데 10,000명이 막 미친듯이 다 싸워. 그래서 여기 막 빵 만들고 여기가 뭐 20명 남은 거야. 이겼지 이기긴. 그럼 이건 승리가 아닐까? 승리가 아니지. 패배뿐인 뭐라고 하잖아. 아무튼 상처뿐인 승리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이 20명이 나중에 다른 부족한테 그냥 흡수되고 사라질 거라고. 이 부족은. 그럼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야 니네 우리 보니까 곰탱이가 우리는 제일 강해서 곰을 신으로 하고 니는 호랑이가 강하다면서 그러면 곰 대표하는 놈 나와라. 호랑이 대표하는 놈 나올게. 싸워봐서 곰이 호랑이보다 더 세면 우리도 다 곰 믿어줄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 전사들이 따로 있고 누가 있어야 돼? 부족장이 따로 있어야 되지. 부족장이 되면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호의호식을 다 누릴 수 있지. 근데 대신 뭐해? 전쟁이 나면 1번으로 누구? 죽는 사람이 부족장인 거야. 그치? 저쪽 부족장하고 싸워서 이기면 돼. 그래서 곰 부족장이 이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있어? 계급이 있고 누군가는 제일로 상위의 계급에 있을 거고 누군가는 하위 계층의 계급에 존재하게 된다고. 계급에 위아래가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지나가는데 얘가 나보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그 정체를 표현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를? 이름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급이라는 걸 가지고 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계급과 정체와 지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고 그게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의 명사보호인 거야. 이 형식의 명사보호가 있는 이유 알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쓰고 내가 여기다가 뭐를 하나? 명사, 내 계급이 뭔지 표현하는 얘가 필요했다 이거야. 이게 하나 만들어진 게 이 형식이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 알겠지? 근데 형용사 주어의 상태는 왜 필요했을까? 이때 부족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길 가다가 누가 어깨빵 치고 간 거야.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저 새끼 오늘 이렇게 이렇게 좀 없애줘. 나 기분이 나빠. 그러면 뭐 한다고? 누군가 가서 슥 하고 가겠지. 이해하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부족장이 오늘 잠에서 일어나갖고 꿈이 되게 기준충했던 거야. 기분이 나빠 오늘. 그래서 깼는데 누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서 깜짝 놀란 거야. 그럼 이 새끼 하고 쑥 죽인다고. 그치? 이게 언제? 부족장에 어떻게 나보다 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때는 뭘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이 사람들의 상태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열심히 눈치를 봐야 되지. 그치? 야, 여기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 근데 오늘 대장님 기분이 어때? He's upset. 그거 오늘 되게 열받아 있어. 이렇게 하면 최대한 내가 숨어서 눈에 안 띄게 잘 있을 거고.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여. 그럼 같이 옆에 가서 뭐 그치 부족장이면 하하 하면서 같이 놀겠지. 이해하지? 그게 뭐야? 주어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지. 언제부터? 부족사회, 계급사회로 바뀐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하고 보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주어의 상태, 회장님의 상태가 어떤지, 부족장의 상태가 어떤지, 나보다 위에 있는 쟤들의 상태가 어떤지, 저놈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놈인지 낮은 놈인지, 그치? 그걸 파악해야겠다. 이게 주어 동사 뒤에 명사나 혹은 형용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 여기까지가 원시 언어였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그냥 잘 살았어. 부족사회에 나머지 대화라는 게 있어 없어? 나머지 대화가 없어. 저 사람의 지위가 뭐예요? 걔 상태 어때 오늘? 이게 다라고. 야 내가 거기 갈게. 나 저기 간다. 나 여기 있어. 이것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나 오늘 이 집에서 머물게. 나 여기 머무를 거야. 해서 뭐 그치? 그 상태만 나의 상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돼. 나와 상대방의 뭐 상태나 상대방의 정체 정도만 알 수 있고 끝나는 게 원시사회에서 더 이상 뭘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 원시사회의 모든 사람의 원시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원시시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뭘까? 하나지 하나. 생존. 그지? 번식 정도. 이게 끝이야. 오케이. 길가는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그치? 왜 굳이 호랑이 부족하고 왜 싸웠냐? 내가 번식하고 생존하는데 더 유리하니까. 부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치? 그래서 생존과 번식이 유일한 목표고 유일한 목적이어서 어떤 목표나 목적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상태나 이런 것만 말해주면 되는데 원시시대가 끝나고 농경사회로 농업혁명이라고 하지. 농업혁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많아져? 그치? 물질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엄청나게 폭발하기 시작해. 그 물질의 양이 폭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자. A가 쌀농사를 진 거야. 그치? A가 4인 가족이 옛날에 대가족이니까 A가 뭐 10명 같이 산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10명이 같이 사는 집이야. 쌀농사를 해서 뭐 쌀이 100가마가 나왔대. 1000가마가 나왔어. 1000가마가. 이 1000가마 나온 쌀을 10명이 1년 동안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지. 많이 먹어야 10가마 먹을 거라고. 5가마 먹거나. 오케이? 그럼 나머지 990가마는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버리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치?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사가고 누군가한테 이걸 주고 내가 받아보면 되겠다.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당연히. 그러면서 소 키우는 놈한테 가서 야 니네 소 한 마리 내가 이거 990가마 줄게. 니 소 좀 주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야 소에서 나온 우유 좀 나 줘 해서 뭐 10가마 줄게. 이거 우유 바꿔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유 소 키우는 애들은 아 나 쌀농사 저거 금내 개빡 사는데 나 조금 안 해야지. 그냥 소만 대충 키우면은 쌀은 받아오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쌀농사를 잘 지어서 쌀 가지고 뭐도 먹고 소고기도 사 먹고 우유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막 다 해. 그치? 그러다 뭐 조개도 많이 하고 뭐 금도 쌀도 금으로 사고 막 다 해. 그럼 부럽겠지. 그치?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고? 쌀농사를 짓는데 10가마가 아니라 100가마, 1000가마, 10,000가마 이렇게 많이 짓고 싶다는 뭐가 생겨? 욕심이 생기겠지. 욕심이. 그 욕심이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표인 거라고. 목표. 사람마다 누군가는 쌀을 많이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소를 뭐 해야겠다 누군가는 뭐 개를 많이 훔쳐서 개를 열심히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치? 사람마다 뭐가 달라? 다른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지. 생존과 번식을 떠나서 이제 생존과 번식은 끝난 거야. 쌀이 딱 퍼지는 순간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생존과 번식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뭐가 생긴 거야? 목적과 목표가 생긴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형식에 쓰인 동사는 자동차인데 우리가 약 100여 개 정도 돼. 자동차가 약 100여 개 정도 돼. 그 다음에 이형식 주어 동사 나온 여기에 주어 동사에 쓰인 것 대부분이 비동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할 오감 동사와 무슨 동사가 있어? 상태 동사라는 애들이 있다고. 다 합쳐도 50개 플러스 알파야. 그지? 그러면은 원시 시대에는 동사 몇 개 가지고 한 150개 가지고 다 쓰고 살았다 이 소리야. 그러면 삼형식에 쓰인 동사는 몇 개 정도 될까? 삼형식 동사 몇 개 정도 될까? 지금까지 아는 사람 있지 않니? 이게 약 3만 개. 그치? 그 뭐니? 그 무슨 언어라고 하지? 전문 용어 포함하면 4만 개가 넘어가고, 전문 용어 빼고 3만 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그러면 150개 정도 되던 게 3만 개까지 늘을 때 2,000배 이상 늘은 거잖아. 그치? 2,000배 이상 늘은 이유는 뭐야? 사람의 숫자만큼 뭐가 다 달라? 목표가 전부 다 다른 거지. 그치? 목적어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서 동사가 미친 듯이 늘기 시작하는 거라고. 뭐를 쓰기 시작하면서? 목적어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서 동사가 미친 듯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면 1, 2형식이 1형식은 주어하고 동사였고 2형식은 주어 동사에 부호가 있었는데 3형식의 주어 동사에다가 여기다가 갑자기 뭐 목적어라는 애를 쓰는 순간 언어가 미친 듯이 폭발했다는 소리지. 그치? 언어가 미친 듯이 폭발했고 당연히 언어는 그럼 어디에 기준이 잡혀 있는 거야? 여기에 기준이 잡혀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다음에 뭐 쓰고 동사 쓰고, 여기까지는 모든 언어의 공통이고 라틴어의 모든 언어의 공통이고, 거기에 두고 명사를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되면 80% 이상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삼형식은 어떻게 돼 있다고? 주어 동사 쓰고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어 행동의 대상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어는 정리 한번 해보자. 목적어가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해. 그치?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예전엔 뭐랬어? 주어 행동의 대상이 그냥 나지. 그치?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행동합니다 이걸로 끝인 거였다고. 주어 행동의 대상이 나여서 그치? 자기 자신을 자동사라고 했고, 얘는 주어 행동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의 정체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단순 비동사였다고. 단순 동사들이었다고. 근데 얘는 이제 뭐야? 주어 행동의 주어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동사 이 말인 거지. 목적어가 뭐래? 주어 행동의 대상이라고. 오케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해? He likes, 그가 좋아한대. 피자를 좋아한대. 그럼 주어가 무슨 행동해? 좋아한다는 행동을 하지. 그 행동의 대상이 있다고. 그 대상이 누구야?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주어 행동의 대상이 있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 혹은 삼형식 동사라고 한다. 타동사의 개념을 잠깐 쓰면 지금 주어 행동의 대상이 타인이거나 다른 사물인, 이거 안 써도 돼. 알고는 있자고. 동사가. 아까 주어 행동의 대상이 뭐랬어? 다시 주어라고 있지. 자동사는 주어 행동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면 자동사야. 근데 주어 행동의 대상이 타인,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아니면 다른 사물이야. 다른 타자지. 그래서 얘를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하고, 삼형식에 쓰인 동사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타동사라고 부른다. 자동사라고 부르고. 용어를 전부 다 굳이 외우고 막 저걸 다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적어도 왜 자타라고 부르는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삼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그럼 사형식부터 보면 뭐가 있냐면, 사형식과 오형식은 요 개념을 이제 알고 있으면 사형식, 오형식 우리가 따로 굳이 나중에 이제 가서 그때 사형식, 오형식 할 때 보면 되고, 지금 무슨 개념만 보고 가냐면 사형식은 자세히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보자. 이형식은 일형식이 없던 새로운 게 나왔었지. 보호라는 애. 그치? 삼형식은 1, 2형식이 없었던 새로운 목적어로 내가 나왔지. 따라오지. 근데 사형식은 1, 2, 3형식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 나왔는데 목적어 그냥 있던 거 한 번 더 쓴 것 뿐이잖아. 그치? 이게 간접이다 직접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써놓은 것 뿐이고, 그냥 뭐 쓴 건 똑같아. 목적어 2개 쓴 것 뿐이라고. 원래 있던 애를 2번 쓴 거지. 사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사형식의 형태를 잠깐 보면
문장이 주어 얘는 삼형식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삼형식 문장을 2번 썼는데 이게 2번 쓰다 보니까 귀찮은 게 생겨서 하나로 합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장. he 그가 줬어. 그치? 그녀에게 줬대. 그리고 그녀가 준 건 뭐였냐면 그가 준 건 뭐였냐면 he gave 다이아몬드를 줬대. 다이아몬드 링을 줬대. 그렇게 하면 그는 줬습니다. 그녀에게 줬습니다. 을에게가 목적어니까 그녀를 준 게 아니라 그녀에게 준 거야. 그녀에게 줬습니다. 명, 동, 명. 우리 사형식, 오형식 없다고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말하고 그는 줬습니다. 뭐를? 다이아몬드를 줬습니다. 명동명. 삼형식을 몇 개 써야 돼? 2개 써야 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형식이 없다고 하면. 다른 게 없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가 귀찮아. 얘 he gave 똑같은 거 귀찮아서 지우면 된다고. 지우면 똑같으니까 그냥 지우고 안 쓸래. 그리고 접속사라고 했는데 접속사는 뒤에 항상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야. 근데 접속사도 그럼 나 뭐 할래? 지우려고 된다고. 그럼 문장이 어떻게 돼? 명동명이지. 주어 있고 동사 있고 허가 목적어야. 거기다가 다 지우고 뜬금없게 누구 남았어? 목적 하나 더 남은 거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2개 다 갖다 붙인 거라고. So he gave her a diamond가 된다고. 다이아몬드 링이 된다고. 이게 앞에 있는 걸 갑자기 무슨 목적어라고 불러? 간접 목적어. 뒤에를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이해를 하자고. 기부라는 자 보자 우리 주어 행동의 대상이 목적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그가 준다라는 행동을 하지. 그가 준다라는 행동을 하지. 그지? 이 준다라는 행동에 직접적인 뭐를 주고받는 거야? 직접적으로 다이아몬드 링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거지. 이 행동에서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건 다이아몬드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지. 이해오지 무슨 말인지? 그치? 그 주고받는 행동, 이 물건을 주고받는 행동 사이에 껴있는 게 누구야? 헐잖아. 얘를 그 사이에 간접적으로 껴있다고 해서 간접 목적어, 얘를 뭐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라고. 사형식은 바꿔 말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뭐였고 이게 삼형식이었던 거야. 삼형식. 거기다가 여기 원래 누구 있었는데 주어, 동사, 목적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삼형식이 하나 있었던 거지. 이 삼형식 2개를 쓰기 귀찮으니까 몇 번 쓴 거야? 주어, 동사 지우고 목적어 2번 쓰고 끝낸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하고 가야 되냐면 사형식에 실질적으로 사형식에 쓰인 동사는 몇 형식 동사 그냥 갖다 쓴 거야. 그냥 삼형식 동사 갖다 쓴 거지. 삼형식 2개를 합친 거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얘도 삼형식, 얘도 삼형식. 당연히 여기 쓰인 동사는 몇 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그치? 여기 쓰인 동사도 삼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를 가져다가 썼는데 그 삼형식 동사들 중에서 목적어를 이렇게 2개 잡을 수 있는 동사들이 있었고 걔네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수요 동사라는 이름을 갖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사형식에 쓰인 동사는 수요 동사고 얘는 원래 몇 형식에서 나온 거야? 뭐야 승현아? 삼형식에서 나온 애를 그냥 목적어 2개 가져야 되겠는데 얘는 하는 애들을 전부 다가 쓴 거다. gave 같은 동사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동사? 수요 동사라고 부르더라. 수요의 뜻이 뭐야? 수요. 상장을 뭐 한다고 해? 수요한다고 하지. 자, 수요 동사 다른 말로 하면 주는 동사야. 주는 동사. 뭘 주고받는 동사. 자, 수요 동사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구야? 주는 거 지금 쓴 거 기부지 기부. 그치? give, send, bring, show, teach, tell 해서 뒤에 다시 나와 있어. 거기 짧게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때는 짧게 쭉 넘어가면 되니까. 사형식의 수요 동사라는 애들, 삼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동사들을 빼내서 사형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거 왜 말하냐면 he gave something 이렇게 문장이 끝났대. 그럼 가끔씩 물어보는 게 뭐냐면 쌤 기부는 사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2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본다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기부는 사형식 동사이기 전에 몇 형식 동사야 원래? 그냥 삼형식 동사인 거지. 얘가 삼형식으로 쓰였다고 이상한 게 아닌 거라고. 알았지? 이렇게 지우면 그치? 이거 그냥 삼형식이잖아. 이거 문제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문제 전혀 없는 거라고. 따라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동사인데 지금 막 걱정들이 될 거야.
8시에 일찍 끝나면 8시라고 하는데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나갔으니까 지금 나가는 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치? 이쪽으로 너무 강하게 와? 시간 대신 좀 세게 오지? 아 추워요. 근데 왜 너만 졸지? 네. 근데 이쪽으로 좀 더 가게 해야겠어. 너무 시원해서 주나? 자, 그 다음에 오형식 잠깐 얘기하자. 오형식은 똑같아. 여기 보면 몇 형식이 써있어? 3형식 그냥 써있지. 그럼 당연히 오형식에 쓰인 동사는 몇 형식 동사일까? 3형식 동사지. 그 3형식 동사에다가 오형식은 덧셈만 할 줄 알면 돼. 3 더하기 몇은 5이야? 2, 그지? 그지? 그래서 5형식은 3형식하고 2형식하고 합쳐진 건데 아까 4형식은 3, 3 합쳐진 거잖아요. 3형식하고 2형식하고 합쳐졌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단어들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 그 페이지 다 끝낸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지? 자, 보자. 뭐 이렇게? 이런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2형식이 주어 동사 보호했다고. 2형식 알지? 2형식. 3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고 2형식이 주어 동사 보호인데 이렇게 두 개 합쳐져 있는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게 5형식이야.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거. 그들이 우리라고 해야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근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elected 했습니다. 요즘 보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누구를? 그렇지? 뭐 누구로 쓰니? 썩이라고 하셨어. 썩을. 그치? 또 석이라고 하면 또 이제 그지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애야 다른 애 그지 다른 애 썩이라는 애를 뭐라고 자 보자 우리가 선출했어 얘를 뭐로 그지 우리가 뽑았어 그래서 and so 그래서 그가 된 거야 실제 됐지 뭐가 그치 프레지던트가 됐습니다. 프레젠트가 됐습니다. 프레젠트가 됐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냐라고 느끼는 거지. 그치? 뭐를 말하는 거냐면 자세히 보자. 석하고 he하고 프레지던트하고 다 다를까?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치? 이거를 세 번이나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he는 대명사니까 이 중에 he는 대명사니까 얘가 없으면 뭐가 됐는지 모르잖아. 그치? 됐다는데 뭐가 된 거지 알 수 있다고. 얘가 없으면 누가 된 거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럼 누구? 얘는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became의 뜻은 뭐야? 결국에 등호거든 등호. 그가 프레젠터가 됐고 프레젠터가 된 게 근거지. 등호잖아 등호. 그럼 등호를 굳이 쓸 필요가 역시 여기도 없다라는 거지. 그럼 접속사는 원래 완전한 문장이 있을 때 쓰는 거니까 당연히 지우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주어 남았고 동사 남았고 목적어 남았고 주어 동사 보호 중에서 누구 남았어? 보호만 남았지. 그치? 이해하지? 아까는 보호가 분명히 앞에 있는 주어 보충 설명하고 있었지. 그가 되었습니다. 뭐가 됐는지 보충 설명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누구? 얘를 주격 보호 이렇게 표현했었다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주어가 아니라 누구 설명하고 있어? 목적어 설명하고 있지 이제.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해주면 된다고? 보호는 뭐인데 목적격 보호로 바꿔서 말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몇 형식? 이게 5형식이라고. 오케이. 5형식만이 이제 뭐 뒤에다 써놓긴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아니 지금 수업을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야. 네? 5형식만이 전부 다 무슨 관계에 집중하냐면 목적어의 상태를 궁금해하는 게 영어 문제의 기본이야.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보호에 집중하는 거지. 자 보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문장의 주어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근데 말하기에서 나온 거야. 모든 글은 말하기에서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할까? he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누굴 지칭하고 있는지. 오늘 오늘 부족장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난 그게 궁금해. 그치? 그래서 물어보니까 걔가 대답할 때 나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돼? he is happy인지 없어진지 써야든지 뭐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 그치? 영어 문장은 그럼 실질적으로 대답을 들을 때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답을 들을 때는 동사가 있으면 동사 뒤쪽이 중요한 거지. 이해했어? I like 했대.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 본인들은?
그치? 본인의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야 너 뭐 좋아해? 뭐 먹는 거 좋아해? 해서 걔가 그럼 나 뭐 어떤 음식 좋아해? 라고 하겠지. 그럼 아이를 들어야 돼. 뒤에 있는 음식 이름을 들어야 돼. 음식 이름 들어야 되잖아.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한 거라고? 여기가 중요하지. 여기가. 얘가 중요하지. 누구? 일형식 빼고. 일형식은 그냥 내가 무슨 행동했는지 거기서 끝난 거니까. 오케이? 여기가 중요한데 누구만? 오형식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형식은 어디가 중요할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누구? 얘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동사와 목적어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동사 뒤에 있는 애, 동사 뒤에 있는 애, 동사 뒤에 있는 애. 얘네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관계라든지 여기를 중요시하는 게 영어 말하기고 영어 글인데 오형식은 어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 여기에 집중한다고. 주어하고 전혀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주어는 아예 몰라도 되는 게 보통 오형식이야. 주어는 아예 몰라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 보자 문장. 우리가 오형식을 이렇게 만들 거야. We elected Suck을 뭐 했다고? 프레지던트로. 가 아니지, sorry. The President의 대통령이지. 이걸 만들었대. 이렇게 뽑았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게 없어지면 문제가 되지. 이것도 없어지면 안 되지. 근데 누구는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어. 이거 없어도 누가 뽑았든 말든 이거는 아무도 크게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전혀 여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elect는 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얘네 둘의 관계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오형식은 얘네 둘의 관계에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누구랑 누구 사역동사랑 지각동사에서 미친 듯이 누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미친 듯이 물어보는 게 여기인 거라고. 오케이. 사용 오형식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누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목적어고 누가 목적격 보어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 시험 대비할 때 오형식 얘기 나왔을 때 목적어 있고 여기 목적격 보어 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뭐 능동이야, 얘네 둘의 관계는 수동이야. 내가 이 얘기 할 거라고. 그지? 그래서 능동과 수동 누구 얘네 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때 가서 뭐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다시 오형식만이 영어 문장에서 유일하게 오형식만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 이 둘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총 18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반 페이지를 끝냈죠 드디어. 그치? 1시간밖에 안 걸렸으니까 우리가 한 18시간? 안 되겠지. 그치? 무슨 내일 이 시간이 여기 있을 수 있겠네. 자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가자. 5분만 그래. 자 보자. 문장 구성 5대 요소가 되어 있고 10분이 남았네. 자 보자. 문장 구성 5대 요소라는 거 지금 위에 보면 다 써있지. 아까 했던 거 우리가 지금 한 11페이지쯤 끝난 거야. 18페이지 중에서 많이 끝난 거야. 지금 7페이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집중하자. 문장 구성 5대 요소인데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보어 있다라는 거 보면 볼 수 있지. 위에 있는 거 그밖에 없잖아.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 다음에 2형식에 보어 있고 3형식에 목적어 있고 4형식에도 목적어 있고 5형식에 목적격 보어 하나 더 있고 이 4개가 다지 실적으로. 근데 갑자기 누구 하나 더 있어? 모디파이어라고 수식어라는 게 있다. 수식어의 개념을 지금 뒤에 원래 2형식에서 한 페이지 가는 건데 이 한 페이지 마무리를 하자고 지금. 자 보자. 1형 뭐 본인들 책에는 써 있으니까 간단하게 1, 2, 3, 4, 5형식 중에 누가 중심이랬어? 누가 중심이야? 누가 중심? 찍어보자. 승현아. 네? 1, 2, 3, 4, 5형식 중에 영어의 중심을 찾아가면 몇 형식이야? 3이지. 가운데 있으니까. 그치? 중심점이잖아. 3형식이 우리가 명동형 얘기는 딱 그 중심점인 거라고. 그러면 영어에서 실제로 3형식 집중화 현상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3형식 집중화 현상이 뭐냐면 4형식, 5형식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3형식에서 뻗어 나온 거니까. 그치? 1형식과 2형식이 전부 다 몇 형식처럼 되려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3형식처럼 되려는 현상이 있는 거라고. 왜? 얘가 당연히 효율적이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언어잖아. 그럼 1형식과 2형식이 원래 없었던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3형식이 1형식이 1형식이 특히 없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명동명이 영어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형식이 뻗어 나올 정도로 확실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가 없어?
명사가 없지. 그치? 이 형식이 부러운 건 뭐겠어? 나도 뭐만 있으면 되는데 명사만 있으면 되잖아. 명사만. 그치? 그래서 이 형식이 주어 동사하고 야 나도 명사 좀 쓰자가 되는 거라고. 그럼 나도 뭐가 돼? 명동? 명이 되잖아. 그치? 그럼 삼형식이 오케이 그럼 너도 명동명 쓸 수 있게 해줄게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문장이 끝났잖아. 그리고 그냥 명동명 써버리면 이게 삼형식인지 이형식인지 구분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분점 그리고 너는 원래 명사를 바로 붙일 수 없는데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애가 하나 있지. 팔품사에 들어가고 누굴까 이게? 이게 누굴까? 명사를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애야. 이게 누굴까? 그치 이게 전치사야. 이게 전치사야. 이게 전치사. 그치. 오케이. 전치사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명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앞전자야 앞전자. 앞에서 꾸미는데 누구를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다니는 애가 전치사야. 거꾸로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야? 명사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영어 문장 구성이 4대 품사라고 했는데 영어 문장이 원래 8품사야. 4대 품사 명사, 동사, 형사, 부사 써있지. 그치? 여기에 빠져있는 나머지 4개가 뭐냐면 접속사하고 대명사 뭔지 알지? 대명사하고 누구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전치사하고 그치? 좀 쌀데겹죠? 감탄사 이 4가지라고. 그치? 영어에서 뭐를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전치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팔품사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 왜? 전치사가 있어야지만이 명동명이 되는 일형식 문장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일형식 문장의 특징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전명구를 쓰면 일형식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명동명이 만들어지네 이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영어 모든 문법이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럼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치사만 있으면 명사를 붙일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이 역으로 그치?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야 이 형식 끝나고 나서 여기다 전명구 붙여도 괜찮아? 되더라는 거지. 3형식 끝나고 전명구 붙여도 돼? 되더라는 거지. 끝나고 막 붙여도 돼. 뭐가 철천지 원수 같은 거냐면 전명구만 없었어도 영어 문장이 지금처럼 그렇게 길고 풍부하지 않다고. 전명구가 형성이 딱 되는 순간 영어 문장이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거야.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해봤자 우리 뭐 in, on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치? 이게 뭐가 그렇게 영어 문장을 길게 만들었냐면 잠깐 뒤로 가자 이거는. 다 쓰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형식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써있는 거 있어. 일형식의 변화에서 챕터 6라고 써있는 거. 그래서 일형식의 변화 찾았지? 여기 일형식의 변화라고 써있는 거 있어. 일형식이 아까 말한 그 3형식 중에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장이 끝난 이후 문장을 늘리기 가장 좋은 도구가 만들어진 거지. 방금 전 설명해서 전명구가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왜 문장을 늘리기 좋은 거냐면 찾았지 여기 조금 더 지금? 그치? 못 찾은 사람 없지? 오케이. 왜 좋은 거냐면 참자 원래 문장이 길어지려면 이런 형태가 있어야 돼. 일형식만 보자고. 이거 문장이 길어질 거야. 그럼 누구 있으면 돼? 부사는 아까 얘기했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뜻을 추가해주는 애지. 그래서 부사는 내가 무수히 많이 써서 기능이 겹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 쓰냐면 읽어보면 안 돼요. I go quickly, dangerously, wonderfully, greatly 뭐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불편하지. 말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잖아. 그치? 자 이거 쓴다고 안 쓴다고? 2개 이상 안 써. 정말 많이 써도 2개 이상 안 쓰고 이렇게 2번 엮어지는 것도 이상해서 이거 뭘로 쓴다고? fast로 바꿔 쓰겠지. I go fast and dangerously 이런 식으로. 부사는 그래서 몇 개 이상? 2개 이상을 쓰면 어색해서 통상적으로 안 써. 문장은 늘리는데 제한이 있지. 2개 이상 하면 안 써.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문장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사 쓰는 건 내 자유인데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데 2개 이상 쓰면 되게 바보 같아서 안 써. 그럼 부사 자리한 건 무슨 말이냐면 쌤 주어 동사 문장 끝나고 접속사 딱 있으면 문장 계속 쓸 수 있잖아. 끝나고. 그치? 근데 우리가 뭐 써봐서 알 거야. 그 뭐지? 반성문이나 뭐 이런 거 혹은 친구한테 편지를 써보거나 해봐서 알 거야. 쓰다 보면 뭐가 이제 불편하기 시작해.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게 뭔가 연결사들을 계속 짜야 되는데 연결사들을 계속 쓰다 보면 말이 좀 뭐해? 약간 좀 병맛 같아지고 이게 왠지 담임쌤이 읽다가 한 대 쳐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 똑같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고3 이제 12월쯤에 되면 고3 12월에 애들이 이러고 다녀 이러고
이렇게 고3 12월의 현상을 말해준 거라고. 그래서 누군가 고3 12월에 이제 영어 그 어학원에 이제 등록을 한 거야. 원어민하고 이제 프리토킹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원어민이 오늘 와가지고 오늘 무슨 일 했니? 오늘 무슨 일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말하지. I go and I arrive and I sleep and I wake up and I return home. 무슨 뜻이야? 나 학교에 가. 학교 도착하지. 도착해서 뭐해? 할 게 없으니까 자겠지.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뭐 하면 돼?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그치? 학교 별수만 채우면 돼 이제. 그래서 수능도 다 받고. 그치? 이렇게 하면 원어민이 Oh, it's great라고 얘기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지. Are you joking? 하지. 너 지금 나랑 말장난 아니? 이렇게 된다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누구? And I 약간 굉장히 병맛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치? 접속사도 몇 개 이상 중복되는 거 말고 다른 접속사를 보통 2개 맥스 써야 3개 정도 쓰는 게 정말 맥스야. 오케이? 그럼 얘도 한계가 있지. 한계가 내가 부사절을 계속 나열로 쓰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근데 뭐는 우리가 말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내가 간대. 전명구 한번 보자고. 보통 우리가 전명구라고 부르고 부사에 속하는 구기 때문에 부사구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간대. 투스코 학교에 뭐 타고 바이 버스 타고 at 8 o'clock 8시에. 자 3배, 2배, 3배, 4배 4배 늘어났는데 중복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치? 영어 문장은 늘리기에 가장 좋은 게 누군 거야? 전명구인 거야. 내가 얘를 몇 개 정도만 쓰고 더 이상 쓰면 어색하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재작년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일형식 문제에 그래도 일형식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주어를 설명하는 전명구가 하나 있었고 그 뒤에 이 전명구를 설명했는데 전명구들이 이제 길게 쭉 붙어있어. 관계동사 하나 붙어있고 이 전명구의 명사 꾸며주는 뭐 관계동사가 이렇게 붙어있었고 전명구가 또 붙어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한 줄, 두 줄, 세 줄 여기에 동사가 있었다고. 이 사이가 뭐라고 전부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오케이. 동사하고 문장 끝난 거야. 동사하고 보어 나오고 문장 끝난 건데 이 문장 독해를 못해. 왜? 누가 동사인지를 못 찾아서. 누가 동사인지만 찾으면 끝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쳐보자.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I 하고 누가 I 하고 to school by bus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지? 근데 여기에 고가 딱 듣는 순간 간다고 하고 머릿속에 이해가 확 온다고. 그래서 보자. 이렇게 들었다고 치자고. 내가 학교에 버스로 8시에 뭐 어쨌다는 거지? go 듣는 순간 독해가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전명구는 누구를 찾으면 동사를 찾아내는 순간 전명구는 해석이 바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보통 뭐로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쓰레기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쓰레기구나. 무슨 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처럼 독해할 때 일단 뭐 해놨다가 버려놨다가 독해가 너무 길어만 이렇게 길어 다 버려도 된다고. 그래도 버려놨다가 동사 찾으면 하고 읽으면 된다고. 그럼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고. 이게 처음에 전명구가 안 될 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떠나서 내신에서는 당연히 전명구를 이렇게 잘라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이거지. 내신에서 전명구 자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가장 길게 내리틀 수 있는 게 누구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이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럼 다시 앞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라는 게 있더라. 영어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누가 있다? 수식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일형식의 주어 동사 뒤에 전명구가 있어서 영어 문장이 길어진다. 이 전명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한다? 수식어라고 한다. 그럼 한번 보자고. 영어에 8품사가 있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대명사, 감탄사 이렇게 8개의 품사가 있다고. 이 중에서 문장 구성할 때 필요한 품사가 4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나머지 4가지는 문장 구성할 때 필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근데 문장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4가지만 있으면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나머지는 뭘까? 나머지는 문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필요한 거야. 접속사라는 건 뭐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지.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얘는 문장을 만드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에서 있었던 특정한 명사를 뽑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명사가 있기 전에 이미 뭐가 만들어져야 돼. 반드시 문장이 하나 만들어져야지만이 쓸 수 있는 거지.
감탄사는 뭔지 알잖아. 옵스가 문장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옵스 와우 그런 거. 전치사는 뭐다? 전치사 혼자서는 어떠한 기능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전치사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명사랑 같이 있어야 돼. 전치사가 명사랑 합쳐지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되는 거고 부사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하나 써놓으면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면 부사가 되기도 해.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도 하더라? 형용사도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할 수 있다는 거. 전치사가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명사랑 품사와 합쳐졌을 때만이 문장 구성하는 그런 요소 누구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 이 소린 거야. 그치 맞지? 형용사 뒤에 전명구 써놓고 부사 뒤에 전명구 써놓자. 전 n이라고 써도 되고 전 명이라고 써도 되고 잘 쓰고들 있지 지금? 자 보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 문장의 주어가 우리 문장의 주인이라고 쓰니까 주어를 할 수 있는 애가 누군지 찾아보자고. 주어를 할 수 있는 애가 누구래? 거꾸로 가보자고. 주어를 할 수 있는 애가 누구? 명사라는 애는 주어를 할 수 있대. 오케이. 그래서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린 품사 누가 있어야 돼? 명사라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럼 동사는 누구 하나 봤더니 그냥 동사래. 오케이. 동사는 그냥 동사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목적어를 누가 와서 할 수 있느냐 봤더니 목적어를 누가 할 수 있대? 명사가 할 수 있대. 목적어는 거꾸로 말하면 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목적어를 만들 수 있대. 명사가 있어야지만 목적어를 만들 수 있대. 그다음 보어, 우리 아까 했지. 지위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야? 명사 보어인 거라고. 영어에서 명사가 1번으로 나와 있느냐 이거 알겠지? 영어에서 일단 누구 없으면 영어 힘들어? 명사 없으면 힘들어. 그치? 명사가 몇 가지 일을 다 한다고.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랑 세 가지 일 다 한다고. 그럼 거좀 다 하는 거야. 거좀 다. 그치? 우리가 누구? 수식어 빼고 나면 동사 빼고 다 하지. 그치? 명사가 이렇게 열심히 미친듯이 하는 일이 몇 가지? 세 가지 된대. 근데 보어는 하나 더 있었지. 누구? 형용사가 보어를 할 수도 있다 그랬지. 이거는 뭐 저거 되고 저거 되고. 얘는 뭐 지위를 나타낼 때, 얘는 뭐를 나타낼 때? 상태를 나타낼 때. 근데 형용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가 있지. 그치? 형용사가 뭐 수식할까 맨날? 형용사가 뭐 수식? 명사 맨날 꾸며주는 명사 수식. beautiful flower 이렇게 할 때. 이제 beautiful flowers 할 때 beautifully 누구? 뒤에 있는 flowers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 단순한 거지. 이해하지? 아 형사는 명사 수식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얘기하면 보자. 부사. 부사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일까? 형용사는 형태 형자야. 용은 꾸밀 영자고 형태로 꾸민다 이 소리야. 오케이? 설명하고 꾸미는 거. 용모 단정이라 하잖아 우리 얼굴 생김새. 오케이? 생김새를 형용하는 뭐라 하냐? 생김새를 설명하는 말, 생김새를 꾸며주는 말. 부자는 무슨 부자냐면 무슨 부 이게? 더할 부자. 더할 부. 벌금을 뭐하다? 부과하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나한테 부여되어진 뭐 재능, 부과되어진 뭐 숙제, 부과되어진 벌금. 부자가 무슨 부자? 더할 부자야. 더할 부자. 오케이?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동사 사자야. 동사 사자. 그럼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누구한테 동사한테 뭐 더해준다고? 뜻을 더해주는 게 부사야. 뭐한테? 동사한테 뜻 더해주는 거. 영어로 하면 더하다 영어로 뭐야? 더하다. 플러스 말고. 애드 있잖아 애드. 그치? 플러스 말고 뭐 있어? 애드 있잖아 애드. 애드 더하다는 거 알지? 그치? 동사 영어로 뭐야? verb지. 그래서 부사는 뭐야? 뒤에 하나 지우고 adverb라고 부르는 거라고. 동사한테 뜻 더했다고. 오케이? 아까 우리가 I go 하고 fast라고 하는 순간 이 fast는 누구한테 뜻을 더해주고 있는 거야? 고한테 뜻 더해주는 거지. 근데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 빠르게 간다고. fast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인 거지.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부사는 첫 번째 누구를 수식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부사는 열심히 뭐 수식하겠구나. 동사를 수식하는구나. 그 다음에 부사가 동사뿐만 아니라 뭐를 또 수식하냐면 형용사도 수식하고 이렇게 쓰죠. 부사는 실질적으로 동사랑 형용사랑 부사는 지가 스스로 부사 자체를 수식 가능해. 거의 대부분을 다 수식하지. 누구 빼고 수식하는 걸까?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어. 명사는 지 위에 있는 누가 꾸며. 형용사가 꾸미잖아. 그치?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든다고. 동사는 부사는 나머지 동사랑 명사랑 형용사랑 동사랑
부사가 지 자체 부사도 수식한다고. 명사 빼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뭐도 수식하냐면 문장 전체 수식이 가능한 게 부사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게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어. 그치?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어. 자 보자. 그럼 이제 하다 보니까 명사라는 애가 주어, 목적, 보어하는 게 직업이 세 가지 있는 거야. 형용사라는 게 보어랑 수식을 하는 거고, 부사는 여러 가지 다 수식하는 수식 전문이잖아. 그치? 이거지? 그럼 동사가 하는 일은 뭐야 근데? 동사도 저 일을 하는데 선생님 보니까 동사가 하는 일이 뭐래? 동사래. 바꿔 말하면 명사는 여기 오면 무슨 어디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명함이 있는 거지. 다 자기만의 이름이 있는 거지. 직위가 있는 거지. 명사가 여기 오면 어디 뭐 전무 그렇게 있어 있는 거고. 그치? 근데 동사는 어디에 가든지 그냥 뭔 거야? 동사인 거지. 그치? 이게 이렇게 비슷한 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전 건물주라고 했었는데 건물주 말고 조선시대로 들어보죠. 조선시대로. 조선시대에 누군가는 뭐 양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있잖아. 그치? 아니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디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아. 뭐냐면 누구 할까? 그래. 만약에 찬건이가 그래서 이제 형이니까 찬건이 형이 학교를 다녀 다행히. 그치? 학교에서의 찬건이 와.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학원에서 찬건이 와. 그다음에 집에서의 찬건이가 전부 다 같을까 다를까? 전부 다 달라. 그치? 여기 학원에 와 있을 때 막 되게 착한 척하는 막 착한 형 이렇게 하고, 그치? 학교 가면 애들이 막 걔 뭐야 아니겠지? 그치? 학교 가면 뭐 나쁜 형 이럴 수도 있다고. 그치? 집에 가면 뭐 얘는 미친 거 같아 이럴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될 수 있다고. 거꾸로 될 수도 있지. 누군가는 이런 집에서는 정말 착한 우리 아들인데, 그치? 뭐 학교에 가면 진짜 완전 개또라이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학원 가면 뭐 어떤 애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왜 그래? 창건이가 다중 인격이 아니지. 다중인격이면 병원 가야 되는 거고. 다중인격 뭔지 알지? 다중이 웃다가 갑자기 막 화내다가 막 울다가 막 미쳐가는 거. 다중인물이라고. 다중인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뭐야? 다중인물이야. 다중인물.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누가 한 말이야 이거? 모든 사람은 다중인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섹스피어. 그렇지? 네. 섹스피어 누군지 모르지 또. 뭘 잘못 들어? 섹스피어. 그치? 깜짝 놀라요. 잘못 말했는데. 섹스피어. 그치? 넌뭘 쓰는 거야 도대체? 아시잖아요. 다중인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그 분야에 갔을 때 자기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야. 오케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본인 친구들 A라는 친구들을 만날 때와 B라는 친구들을 만날 때 본인이 달라지는 걸 느낀다고. 그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이상한 애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근데 신기하게 조선시대에는 특히나 조선시대에 이게 어디에 가든 A 그룹에 가든 B 그룹에 가든 C 그룹에 가든 D 그룹에 가든 전부 다 똑같이 1111로 사는 애가 있어. 이게 가능한 게 누구야? 왕. 그치? 이게 왕이야 왕. 자, 내가 왕이야. 왕궁에서 왕이야. 잠깐 저기 어디 이조판선에 집 가갖고 거기 가서 이조판선을 놀아 애들이랑. 이조판선에 가니까 야 이조판선 왔어 왕 여기서는 좀 개판처럼 놀자 이러진 않는다고. 왕은 왕이지. 뭐 저작거리에 나가서 내가 거기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왕이 저작거리에 뭐 백정이 되진 않잖아. 왕은 왕인 거라고. 그치? 왕은 왕인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그런 거야. 본인이 어디에 있든 그냥 얘는 뭐야? 그냥 동사야. 영어의 중심이잖아. 그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중심이 누구야? 왕이었잖아.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하나 생각해보자고. 왕의 특권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거 들어봤니? 그거 읽어봤니? 그 뭐지? 그 동화 왕과 뭐가 있어? 뭐라고? 왕과 거지. 왕과 거지. 그치?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왕이 원하면 그치? 왕부터 거지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직업이든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왕이 야 나 의사 좀 해볼래. 그럼 왕이 의사였고 그 뭐 의사 자격증 없는 거 걸리면 진짜 깜빵 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겠지. 그냥 해보세요 한다고. 이것 때고 저것 때고 내 맘인 거야. 똑같아. 동사가 그러면 뭘 하냐면 왕이니까 얘가 미친놈처럼 갑자기 어느 날 야 나 명사 해볼래.
라고 하는 거라고. 야 나 형용사 해볼래, 야 나 부사 해볼래, 이딴 짓을 한다고. 누가? 동사가.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 있어, 아리형이라고 나오는 드라마 있는데 여자가 이제 그 시댁한테 막 그 괴롭힘 당하다가 거의 죽을 뻔해. 그래서 시댁이 막 얘를 뭐 거의 죽인단 말이야. 근데 살아남았어 거기서. 그래서 얘가 이제 복수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겠지 그 시댁에. 그치? 복수를 위해서 나타나는데 변장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못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원래는 긴 생머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단발머리 이렇게 잘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눈이 있는데 눈 옆에 점을 하나 찍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식구들이 다 못 알아봐. 그치?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뭐 하나 찍으니까 갑자기 눈 옆에 점을 딱 찍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아 모르겠는데 점을 딱 찍으면 너였다니 뭐 이렇게 한다고. 말같이 않잖아. 그치? 이게 진짜 드라마였고 이게 시청률 40% 넘어가는 그 초일 인어 아가씨로 있어. 나중에 처음 알아. 그 유명한 작가 있어. 정말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인 그 김수현 작가인가? 뭐 있어. 이 사람이 한 거 보면 다 이런 식이야. 뭐 사람 자꾸 죽었다 살았다 계속해. 뭔가 드라마를 보다가 죽은 놈이 살아서 오잖아. 그럼 이 작가 누구야? 그럼 딱 그 김수현 작가야. 항상 똑같아. 자 보자 그러면 점 찍으니까 뭐가 됐어? 다른 사람 됐지? 여기서도 똑같아. 말도 안 되는 건데 동사에다가 갑자기 여기다 뭐 하나 딱 붙여놓으니까 동사 아니고 명사구나 막 알아보는 거야. 우리가 볼 땐 미친다고. 근데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야 이거 죽어도 동사인지 이건 명사잖아. 이게 왜 동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 점 찍은 거 그치 눈에 점하고 똑같은 그게 누구야? 그게 투인 거라고. 간단 원리라고. 투를 찍는 순간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투를 찍는 순간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치? 옛날로 치면 암명사 마페 같은 거야. 그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너 명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부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래서 부정사라고 부른다고. 부정이 낫의 부정이 아니야. 부자가 무슨 부자? 아니 부자. 정자가 무슨 정자? 정할 정자야. 뭘 안 정했을까 그러네. 그지? 내가 투를 데리고 명사 할지 형용사 할지 부사 할지 안 정한 거야. 그러니까 자 보자. 동사 뭐 스터디가 있대. 스터디가 있는데 여기다가 to study라고 쓰는 순간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원법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적 원법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적 원법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명사, 형사, 부사 중에서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소리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모르는 건 언어민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이게 내가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였다고. 아니 우리 그 연세 어학당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 중에 더럽게 공부 안 해. 근데 걔가 와서 얘기했던 건 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나라 뒷장을 넘어가자. 앞에는 써있습니다. 뒷장 잠깐 넘기면 이거 하면 거의 끝나죠 우리. 거의 끝나가 아니라 끝난다고 보는데. 동사의 명사, 형사, 부사처럼 바꿀 수 있는 이게 일어난다라고 여기다가 뭐라 써주냐면 언의 가소성이라고 쓰고 여기 이 상태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 써놓자. 무슨 동사? 준동사가 되는 거로 준동사. 실제적으로 동사가 이렇게 형사판해주고 동사가 뭘로 바뀐 거야? 준동사로 바뀐 거야. 준동사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얘네가 전부 다 준동사인 거야. 동사에다가 뭐 딴 거 점 하나 찍어서 다른 걸로 바꾼 게 전부 다 준동사. 이었지? 동사 옆에다가 동사 눈 옆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은 게 누구라고? 그게 준동사인 거라고. 이었지? 동사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뀌었어. 그 중에 누구? 명사, 형사, 부사로 바꾸겠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얘네가 바뀌는데 자 보자. 아니 정했대. 근데 원어민들이 생각할 때 뭐였냐면 내가 걔한테 하도 깝깝해서 이게 왜 어렵니? 라고 했죠. 한국말의 준동사가 너무 어렵대. 미칠 것 같대. 뭐가 어려워? 야 정해져 있잖아 라고. 우리 뻔하잖아. 우리나라 말의 형용사는 뭘로 되는 거야? 니은이나 니을로 되는 게 형용사잖아. 그 다음에 부사는 뭐 하면 돼? 뭐뭐 하기에. 보통 뭐뭐 하기에 뭐뭐 도로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된다고. 그치? 뭐뭐 하게 이런 거 들어가면 된다고. 이런 거 들어가면 부사야. 명사는 뭐뭐 것 뭐뭐 하기 이런 거 하면 된다고. 걔가 힘들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 품사가 바뀌었지.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면 우리나라는 형태가 바뀌어. 자 보자. 뭐가 같이 바뀌냐면 품사가 바뀌고 형태가 있는데
품사가 변화하면 아이고, 뭐도 바뀌어? 형태도 바뀌어. 이게 우리나라 말. 품사가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형태가 바뀐다고. 뭐 예쁘다인데 예쁜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밥 먹는다는데 밥 먹을 뭐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형용사가 된다고. 부사로 바꾼대. 그럼 밥 먹기 위해서 밥 먹도록 밥 먹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형태 변화 이렇게 했는데 형태가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보기에도.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얘네가 미치는 게 뭐였냐면 내가 방금 전에 이제 한 것 중에 자 보자 이거의 품사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6시에 밥 먹게 준비해. 그지? 야 6시에 밥 먹게 라고 했을 때 이 밥 먹게 걔는 왜 부사가 아니냐 이거야. 그럼 동사로 들어가거든. 네? 동사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디였지? 밥 먹기, 뭐뭐기가 들어가는데 형용사인 것도 있고 뭐뭐 할인데 부사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부사잖아. 그지? 근데 뭐뭐 하기 위한까지만 가면 뭐가 돼 또? 형용사가 된다고. 그지? 얘가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 완전 다르잖아. 얘가 위해서하고 위한하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니은 여기 있잖아 이건데 뭐뭐 하기 이게 뭔 느낌이냐면 다 똑같아. 아랍어에서 뭐가 있냐면 아랍어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랑 이렇게 하고 점에 2개 있는 거랑 아예 다른 말이야. 우리가 볼 때 미친 소리 같잖아. 아랍어 저렇게 거지같이 생겨서 저렇게 하잖아. 얘네 보기엔 뭐뭐 하기 위하나 뭐뭐 하기 위해서 하고 요체지 여기다가 갑자기 서를 쓰면은 부사고 이렇게 하면은 형용사고. 얘네 볼 때는 형태가 바뀌는데 품사가 바뀌어. 근데 그 형태가 일정하다고 느끼는 게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거지. 우리는 일정하다고 느껴. 왜? 평생 이것만 봐왔으니까. 그렇지? 대신에 형태가 이렇게 생기면 뭐가 좋냐면 표현에 있어서 엄청난 풍부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토지나 뭐 태백산맥이나 얘네 같은 경우는 노벨문학상 받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왜 못 받을까? 영어로 번역된 거 보잖아. 그럼 완전 개 병맛이야.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일단 태백산 토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땅에는 정이 있다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럼 우리는 느끼잖아. 땅이라는 거에는 사람의 정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런 표현을 쓸 수 있구나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야? 땅에 갑자기 사랑이 있대. 그럼 뭐 땅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뭐 그런 거 되게 헷갈려 한다고. 땅을 like하는 것도 아니고 love하는 것도 아니지 정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를 걸어다니던 사람들의 정이 뭐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정의는 이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단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한다고? 형태가 엄청나게 풍부하고 대신에 표현력도 엄청나게 풍부하다. 근데 얘가 얘기할 때 엄청나게 본인들의 투부정사가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린 적어도 뭐는 안 변한다. 형태는 하나도 안 변한다. 그치? 형태는 안 변하고 품사가 변화하는데 품사가 변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얘는 뭐가 있어? 영어에는 순서가 있지. 그치? 영어의 순서가 뭐고 영어의 순서 order language야. 모든 라틴어는 order language야. 순서 아는 사람 뭐 ABCD야. 알파벳이고 무슨 순서 있을까? 영어 문장을 쓸 때 순서가 있어. 영어 문장을 쓰는 순서. 그지? 동사 쓰고 뭐 쓰고 동사 쓰고 명사 쓴다. 이게 순서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한다고. 안 지키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심지어 우리가 뭐를 못 알아먹냐면 쳐보자. I, you, love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우린 뭐 말하려고 하는지 알잖아. 그지? 아유 내가 너 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I, you, love 이렇게 하고 갔어. 그럼 저쪽에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다 이해하지 않나? 러브 있고 뭐 I랑 you 써 있으면 우리가 느끼기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10명 물어보잖아. 10명에서 1명을 알아듣는 사람이 지금 대단한 거야. 이거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이상. 이거 그럼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뭐라고 나와? what이라고 한다고. what라고 한다고. 얘네가 뭘로 듣냐면
I and you. 나랑 너랑 뭔가를 엄청 좋아하잖아. 하고 뒤에 말 안 하는 거야 목적어를. 그치 뭐 I and you 뭐 fishing 나랑 너랑 낚시 엄청 좋아하잖아 이런 얘기처럼 그렇게 듣는 거로. 그럼 얘가 말하다 만 거지. 깜깜이 죽는 거지. 야 너랑 나랑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 하고 갑자기 간 거야. 하하 하면서 간 거야. 무슨 놈인가 하고 그 진짜 또라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니면 요즘 이제 좀 다르지. 아이유 그치? 2000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지. 어쨌든 얘는 순서가 바뀌는 순간 이해를 못해. 뭐가 붙어있지 않는다고. 명사와 명사를 붙으면 이건 나열인 거야. 두 개의 연속된 나열. I, U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I and U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절대로 안 되는 거 누구 명사 명사 붙는다 못 붙는다? 못 붙는다. 이게 영어 문법을 보고 영어 내신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명사 명사 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가 생겼으니까 순서 가지고 보는데 간단한 거야. 투부정사가 동사 앞에 들어갔어. 그럼 무슨 조용법? 네. 투부정사를 썼어. 내가 여기다 썼다고 쓰고 여기다 쓸까? 투부정사를 누군가 이렇게 명사 쓰고 동사 쓰고 여기다 투부정사를 쓴 거야. 그치? 투부정사 보통 명사를 이렇게 따라다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를 썼대.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일까? 건우야 얘는 무슨 조용법이야? 수부정도요? 아니 건우야 무슨 조용법?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야 건우야? 무슨 조용법? 아니 끝은 대답 끄덕끄덕 하지 마 빨리. 형입니다. 형용사 아니지. 누구 자리야 여기? 아는 사람. 자, 잘 눈 크게 뜨고. 자 보자. 등호 붙여줄게 등호. 등호. 그지? 여기 등호. 그지? 여기 등호. 명사조용법. 네. 응. 왜 목적어가 왜 나와? 목적어 자리긴 하지 보호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누구 자리? 여기는 동사 뒤에 명사 쓰는 자리잖아. 그치? 명사 쓸 차례잖아. 명사 쓰는 왜 뒤에서 동사에서 목적어를 써? 자 보자. 그걸 왜 또 믿고 말해? 자 보자. 투부정사에 서 얘는 무슨 조용법이다? 명사조용법이다 이 소리야. 내가 투부정사를 쓰는데 동사 있으면 동사 앞에다 쓰겠대. 이거 우리 엊그저께 했었잖아 전부 다. 앞에 쓰고 여기다가 뭐 목적어 있대. 명사로 써는 거 그냥. 명사. 얘는 투부정사에 무슨 조용법? 규민아 이거 투부정사에 무슨 조용법이야? 명사조용법이지. 왜? 명사 자리잖아. 동사 앞에. 간단한 거지? 이해 왔어? 여기 이해 왔어? 오케이. 그럼 자보자. 이제 빠르게 여기다 필기 안 하고 빠르게 넘어가자고. 봤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명사가 있을 때 명사 앞뒤에 뭘 쓸 수 있어? 우리 형용사 쓸 수 있잖아. 그렇지? flower가 있대. flowers가 있대. 앞에다 뭐 쓸 수 있어? 그치, beautiful flowers 썼대. 형사가 명사 앞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뭔가가 있대. 새로운 게 있대. 그럼 something new하고 형용사를 어디에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뒤에 쓸 수도 있다고. 하나 알고 가자. 뭐뭐 띵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어디서 꾸민다고? 뒤에서 꾸민다고. 오케이. 특정 명사들 중에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미거나 혹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민다고. 그럼 명사 있으면 명사 앞과 뒤에서 꾸미는 게 형용사지. 그치?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 생각해보자고. 투부정사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치? 하나의 도식화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동사 앞에다 뭐 찍겠다고? 투 찍겠다는 거잖아. 점 찍겠다고 투. 여기다가 건을 잘 봐야 돼. 투를 찍으면 그치? 8장 풀어 똑바로 고 투를 찍으면 앞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는 끝난다고. 여기다 쓸 수가 없다고 더 이상. 오케이?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 없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명동 명사 앞에 있는 명사만 날아간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날아갔다는 건 주어가 날아갔다는 거고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는 거라고. 투부정사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이제 동사는 아니라고. 그럼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뒤에 누가 하나 있어야 돼? 명사 하나 있어야 돼. 따라오지 무슨 말인지 명사 하나 있다는 거 명동명이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지.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투부정사 하나 맞는 거를 명사 있으면 명사 앞에다가 넣어보고 뒤에다가 넣어본다고.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근데 얘는 안 된대. 왜 안 될까? 갑자기 얘는 안 된대. 맞잖아. 형용사 자리고 여기도 형용사 자리인데 명사 앞뒤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으로 이 자리에 쓰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그치? 여기 봐야 돼 여기. 뭐가 붙었어? 명사 붙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나열이 되면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뭘로 보냐면 투부정사 뒤에 명사의 나열로 본다고. 이해하지? I and you처럼. 그래서 명사 붙는 순간 나열로 보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꾸미면 너무 헷갈린다. 쓰지 말자. 다행히 형용사는 명사 어디에서 돼? 뒤에서 되니까 뒤에서만 꾸며주자 이게 된다고. 그러면 투부정사가 아까 첫 번째 동사 앞이나 뒤에 있을 때 무슨 쪽 용법인 거고? 명사적 용법인 거고. 동사 앞에 명동명이니까. 지금처럼 누구 뒤? 명사 뒤에 있으면 무슨 쪽 용법인 거야? 형용사적 용법인 거지. 이해왔지? 어렵지? 그러면 여기다 가자. 마지막 하나. 투부정사에 무슨 쪽 용법이냐면 부사적 용법이 있어. 부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조비, 뒤, 일, 앞이라는 거 안 돼. 이게 빈도부사 위치지. 빈도부사 위치. never, always 뭐 이런 애들. 그렇지? 빈도부사 위치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사 위치가 이게 정상이야. not도 부사지. not. that's 조동사. cannot, isn't. 그치? I don't like, do not like니까.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 모든 부사의 자리는 그냥 조비디 일합이야. 그러면 내가 투부정사 만들 거래. 그래서 투부정사를 만들어서 얘를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으로 쓸 거래. 그럼 조비디 일합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그치? 이게 부사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명동명 있을 때 조비디 일합 이 사이에다가 이 투부정사를 집어넣는 순간 여기는 뭐 동사 있고 여기 동사 있고 이게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제대로? 너무 크다고 덩어리가. 그래서 이 동사 사이에 얘가 들어갈 수는 없겠다. 왜 여기에 동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 막 앞뒤로 동사가 있는 게 너무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못 넣겠다. 이 사이에다가는 죽어도 못 넣겠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부사의 자리가 하나 더 있지. 두 개가 올 테고. 문장 제일 앞이나 문장 제일 뒤. 이게 누구 자리야? 부사 자리야. 우리 아까 전명구 가지고 부사 만들었을 때도 어디다 그냥 갖다 붙여줘? 뒤에다 쭈루루 나눠주지. 붙여주지. 부사의 자리는 문장보다 앞이나 문장 끝나고 뒤에다 붙이면 뭐라고? 이게 부사 자리야. 아니면 조비디라고 들어가거나. 근데 조비디라면 너무 복잡해서 못 넣어. 이거 딱 쓰면 된다. 문장 제일 앞이나 문장 끝나고 그 뒤에다 넣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면 여기다 이제 표현 정리만 한번 쭉 하고 가자고. 하고 준동사를 바꾸면 되죠.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은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는 누구 앞뒤라고? 동사 앞이나 뒤고 써놓으면 돼. 명동 명하고 어디? 여기. 어려운 거 없지? 그치? 근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라고 하고 어디 명사 뒤라고 하고 뭐 써주면 돼? 명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안 되고 요거만 된다고. 요거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것도 요 뒤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냥 안 된다. 여기 명사 앞뒤일 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일 때 이거는 여기하고 여기고. 주어보다 앞에 쓰일 땐 뭐가 있어야 돼? 주어 앞에 컴마 찍고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영어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뒤에다가 붙여가는 말이야. 뒤에다가 붙여가는 말. 근데 주어보다 뭔가 앞에 쓰려고 하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컴마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동명사는 뭐고? 우리가 분명히 준동사가 투부정사 3개 했는데 나머지는 뭐냐? 먼저 한번 보세요. 동명사가 있는데 동명사는 뭐야? 분명히 똑같이 우리가 투 앞에다 투 붙여서 명사 만들었잖아. 근데 갑자기 ing 붙여서 뭐 만들겠대? 명사 만들겠대. 얘는 간단하게 하자고. 우리가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자리 중에서 안 쓴 자리가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이거 된다고 했는데 이걸 안 써.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전치사에 이미 뭐가 있어? 투가 있지. 전치사에 투도 있고 인투도 있고 온투도 있고 인, 온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는 문제가 안 되냐면 투나 인투나 온투나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발음 좀 이상하지.
근데 아예 못 쓸만하진 않잖아. 그치? 투투 좀 튀면 어때? 인투투 발음하면 되지. 그치? 온투투 발음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면 이 인투하고 인이 왔을 때 인투하고 온투가 있는데 얘네가 이거하고 구분이 안 돼. 이 인투하고 인투 전치사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치? 그래서 그럼 전치사를 못 써 투부정사 앞에. 그런다고 전치사를 없앨 수는 있어 없어? 없지. 활품사 안에 들어간다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전치사를 없앨 수는 없어. 그럼 투부정사에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동사 어디다가 동사 앞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러잖아. 변점을 하는데 여기 앞에 있어서 문제잖아.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내자고? 뒤로 보내면 되겠다 한다고. 근데 투부정사는 뒤에 명사 있잖아. 그래서 얘를 그대로 투로 보내면 이게 더 전명구 같잖아. 이대로는 못 보낸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뭘 하기로 한다고? 뒤에 가는데 명사에 딱 붙어있는 형태로 가자. 그게 누구야? 그 동명사 ing가 탄생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동명사는 특이점 이거 가는데 있어 플러스 투부정사 안 된다. 요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만 알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명구 기억나지? 그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이 형식에다 전명구 쓰니까 이 형식이 길어졌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한다고 사람들이 이 형식에도 전명구 쓰고 3형식에도 쓰고 4형식, 5형식에다 다 갖다 쓰지. 그치? 영어 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런 문법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활용할 수가 있네. 그럼 얘를 다 갖다 쓴다고. 여기저기다가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활용해서 쓴다고. 똑같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to 말고 ing를 붙여도 명사적 용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ing의 명사적 용법인 거야. 그잖아. ing 붙여서 뭐 만들었어? 명사 만들었잖아. 그러면 to에 어디 갔어? to에 명사적 용법이 있었듯이 to에 형용사적 용법도 있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럼 ing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어차피 ing 가지고 명사 만들었으니까 to 가지고 명사 만들었던 것처럼 ing 가지고 뭐도 만들자? 형용사도 만들자가 되는 거라고. 형용사도 그냥 만들어서 써버리면 되겠네가 되는 거라고. 너무나 당연한 원리야. 단순한 원리야. 단순한 원리. 그러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여기 있었으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현재명사 가분사 나왔는데 이게 형용사라고. 중요한 건 여기다가 분사에다가 써놓고 이거 뭐라는 거 중요하다고? 얘가 형용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ing와 pp가 뭐다? 얘네가 형용사다. 동명사하고 형용사하고 구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일단 얘네가 분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형용사다. 근데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그 형태가 일정하잖아. 투만 갖다 붙이면 되지. 그치? 근데 ing 누구 분사라는 형태는 동사원형에 ing 붙여서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인데 갑자기 형용사가 하나 더 나타나지. 동사원형에 뭐 붙이네? ed 붙여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외웠잖아. make, made, made, 뭐 take, took, taken 막 하면서 그 세 번째 거 taken 그 다음 또 뭐 있니 뭐 coat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를 막 외웠단 말이야. 이게 pp야 pp 뭐라고? pp라고 부르네. 그럼 얘는 갑자기 왜 만들어졌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ing 하나만 있으면 되지. 얘는 왜 만들어졌냐 이거야. 무슨 차이냐면 항상 형용사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형용사가 어떤 대상을 꾸미면 형용사가 어떤 대상을 꾸미면 반대로 반대급부로 꾸밈을 받는 애도 있지. 이해하지? 누군가가 뭘 꾸며주면 그 꾸밈을 받는 애가 있잖아. 이게 투부정사는 양쪽으로 된다고. 그냥 투부정사 하나 가지고 꾸며주는 거랑 꾸밈 받는 거랑 표현이 둘 다 표현 가능하다고. 근데 누구? ing의 느낌은 뭐였냐면 꾸며주는 입장만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정리하면 되냐면 보자. 이건 예시까지 봐놔. finish라는 동사겠다. finish라는 동사 뜻 뭐야? 끝내다 뭐 끝마치다 이런 뜻이. 끝내다 끝마치다 동사야 동사. 여기다가 내가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ing를 붙이겠대. 붙여보자고. finishing을 붙이는 순간 어떤 느낌으로 바뀌냐면 형용사로 바뀌는데 계속되고 늘어지는 느낌. 이게 뭐냐면 끝나는 끝마치는 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느낌 우리나라 말 한글이 한글 느낌을 한번 보고 가자고. 번호야 그지? 끝나는 끝마치는이라고 했대. 그럼 이거 다 끝났을까 아직 안 끝났을까? 안 끝났지. 그 일을 어떻게 해서 끝마치는까지 얘기했대. 그럼 다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얘는 항상 ing는 무슨 느낌이냐면 아직 계속되는 느낌. 그래서 혹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직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ing인 거야. 느낌 뭐지? 그다음 finish가 되고 finished라는 애를 만들어 보자고. 과거 분사로 pp로 finished가 되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냐면 끝내다가 끝낸이 된 거고 끝마치다가 끝마쳐진 이런 게 된다고. 오케이. 얘네는 아직 안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느낌이 들지. 끝낸, 끝마쳐진 했단 말이야. 그 다 끝난 느낌, 뭐의 느낌? 완료의 느낌이고. 자 보자. 끝마쳐진 거래. 그럼 내가 한 거야, 남이 한 거야? 남이 한 거지. 그치? 야, 그 일 어떻게 돼서 다 끝마쳐졌어? 라고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끝마쳐진 건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지? 그래서 남이 한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한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과거분사의 느낌은 뭐의 느낌 나는 거라고? 수동과 뭐의 느낌? 완료의 느낌이 난다. 이 느낌에서 우리가 뭐를 잡아가야 되는지 요거까지 하면 오늘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겠다. 생각보다 좀 많이 일찍 끝나지 않니? 네. 그치? 자 보자. 무슨 느낌의 사이인지만 설명하면 우리 끝날 수 있어 이제. 이제 희망이 보이지? 자 보자. 수동 완료 계속 진행.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보자. 요거 정리만 하면 끝날 거야 본인들. 우리 어떤 문장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있대. 그럼 진행을 나타낼 거야 진행을. 지금 오늘 1, 2, 3, 4, 5형식 했던 거 그게 잘 기억을 해야 돼. 진행을 나타내려면 얘를 뭘로 바꾸면 될까 이 동사를? 뒤에다 뭐 붙여주면 돼? ing 붙여주면 되지. to 말고 누구? ing 붙여줘요. 진행 나타내려면. 그럼 주어는 뭐 그대로 바뀌는 거 없잖아. 목적어도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영어의 중심이 뭐랬어? 동사지. 뭐가 없어? 동사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 동사 여기 있잖아. 얘는 동사야 아니야 더 이상? 점 찍었다고 더 이상 동사 아니라고. 얘는 누가 된 거야? 형용사가 된 거잖아.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데 동사가 뭘로 바뀌어버렸어? 형용사로 바뀌었어. 그럼 뭐를? 임으로 동사를 우리 여기가 아니라 여기 써야 돼. 왜? 명사 다음에 누구 써야 돼? 동사 써야 되니까. 그 주어 뒤에다가 임으로 동사를 하나 가지고 와야 돼. 여기다가 동사를 집어넣을 건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뒤에 뭐가 와야 된대? 형용사를 받을 수 있어야지 이 동사는. 그치? 뒤에 형용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동사의 뜻이 사라진 건 아니지. 이해하지? I 원래 문장이 이거로 쓰고 finish the work였대. 진행형을 바꾸기 위해서 얘를 뭘로 바꾼 거야? finishing the work하고 I도 그대로 있지. 그치? finish라는 뜻은 그대로 살아있지. 그럼 여기다 동사에다가 무슨 동사를 집어넣는데 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첫 번째 조건. 뜻이 없어야지. 그치? 그리고 동사 중에 누굴 받을 수 있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때 자연스럽게 형용사를 받을 수 있는 동사여야 돼.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건 몇 형식일까? 명사, 그다음 누구였어? 동사 있지. 그치? 우리가 3형식은 뭐야? 명동? 명이지. 뒤에 형용사 와 보다? 뭐다? 4형식도 명동명이고 명사 두 개였으니까 5형식도 명동명이야. 3형식 가지고 만든 거니까. 1형식은 명동하고 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2형식은 어떻게 돼 있어? 명동하고 명사는 정체나 지위, 형용사는 상태였잖아. 영어 문장에서 뒤에 형용사를 받을 수 있는 건 몇 형식 문장밖에 없다고? 2형식 문장밖에 없다고. 2형식 문장에 쓰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무슨 동사? 비동사가 있지. 비동사는 거의 뜻이 있어 없어? 없다고 다니는 거. 그래서 뜻이 없고 뒤에 형용사를 받을 수 있는 동사 누가 필요해? 비동사 갖다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야? 진행형의 형태는 어떻게 생긴다? 비동사 플러스 뭐뭐 ing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지? 간단한 원리야. 그럼 이제 하나 진행형이 이렇게 형태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요렇게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 페이지 저기 뒤에 가서 진행형 얘기하면서 써야 돼. 시제 얘기할 때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쓰고 마무리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동 가보자고. 수동하고 완료를 한번 볼 건데 본인들은 여기 칸이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이만큼 칸이 있을 거야 아마. 거기다 쓰는데. 자 보자 이제 수동태 한번 보자고.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데 여기서 동사를 뭘로 바꾸는 게 수동태야. 동사를 수동으로 바꾸려면 뭘로 바꿔야 되는데 PP로 바꿔야 되지. 그치? 우리가 수동태 2학년 때 배웠나? 중2 때인가 배워. 그래서 누가 목적어가 뭐가 돼야 돼? 이게 주어가 되지. 기억하지? 동사는 PP로 바꾼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고? 갑자기 얘는 by 플러스 by 플러스 목적격이 된다고. by가 왜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by를 놔두고 이렇게 돼. 이렇게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이 돼. 이 상태에서도 뭐가 문제야? 누가 또 사라졌어? 누가 또 사라졌대? 동사가 뭘로 바뀌었어? 갑자기 뜬금없이 형용사 됐잖아. 그치? 그럼 이제 알지. 뭐 있으면 돼? 무슨 동사? 그치? 밖에서 누구 데리고 오면 되겠다. 여기다 그냥 비동사 쓰면 끝나는 거야. 비동사, 형용사, 의미 없고 뜻 없고 뜻은 여기 다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무슨 태? 수동태 만들어지지. 그럼 이 by는 갑자기 왜 생겼냐면 문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고. 얘가 주어지. 오케이. 비동사가 동사지. 그치? 그 다음에 형용사 있잖아. 얘가 보어인 거지. I am 형용사니까 I am happy. 똑같은 문장이지. 형태는. 그럼 문장 끝났지. 이해봐. 이 형식 문장 끝났단 말이야. 문장이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지. 누구? 부사가 오거나 부사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목적으로 명사를 그냥 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문장 끝나고 나면 누구 있어야 돼? 반드시 명사 쓰려면 목적어 전치사 있어야 된다고. 따라와. 이해왔어? 오케이.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걸로 본다고. 여기서 문장이 완성된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 얼굴 헷갈린다. 문장이 끝난 걸로 보기 때문에 누구? 갑자기 전치사가 생긴다고. 요거는 우리가 수동태 할 때 꼭 지금 B랑 by에다가 내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유는 뭐야? 우리가 수동태 문제 풀 때 얘를 다시 거꾸로 올리라고 한다고. 올릴 때 내가 임의로 만들어준 애들은 지우고 가야 되는 거지. B로 시간 비동사 지우고 by 지우고 나머지 가지고 X 올리면 끝인 거라고. 요거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하나 만들어져.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현재 완료. 요거 완료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고. 똑같아. 얘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오케이. 보셨고. 그럴 것 같지. 무슨 전에 끝날 것 같아. 45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오케이. 동사가 완료니까 뭘로 바뀌겠어? 당연히 PP로 바뀌지. 이게 지겹지, 그지? 뭐야 PP로 바뀌는 거 똑같네. 근데 얘는 뭐 X자 이런 거 없어. 그치? 완료니까 그냥 완료의 느낌만 살리고 주어는 그대로 있는 거고 목적어도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여기 뭐 써야 돼? 무슨 동사? 비동사 쓰는 게 기본이잖아. 근데 갑자기 B를 쓰려니까 이상해. 왜?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써보니까 뭐랑 똑같아? 누구랑 똑같아? 수동태하고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되잖아.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영어에서 항상 비동사 대용으로 쓰는 정해진 동사가 있어. 비동사를 못 쓰게 됐을 때, 비동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동사가 필요해. 비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아까 말한 대로 뒤에 형용사가 있다거나 뜻을 안 써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이 동일한 상황에서 비동사를 쓸 수 없는 경우, 지금처럼 비동사를 못 쓴대. 그럼 그때 대신 쓰는 동사가 정해져 있다고. 그게 누굴까? 그게 have야, have. 오케이. 비동사 대신 쓰게 만들어진 동사가 누구야? 그게 have 동사야, have 동사.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무슨 완료라고 불러? 그치?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는 우리가 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안 생긴다고? 현재 완료의 뜻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현재 완료가 해석될 때 뭘로 해석한다? 이거 해석을 일부러 계속 그렇게 해야 돼. 현재까지 PP 했다가 누구? 현재 완료 have의 뜻인 거야. 모든 동사는 뜻이 있단 말이야. 비동사도 있긴 있어. 뭐뭐 이다니까. 그치? 비동사 뭐뭐 이다라고 하잖아. 현재 완료 have의 뜻은 뭐라고? 현재까지 PP 했다.
이게 have의 뜻인가 have의 뜻. 누구 대신 쓰인 비동사 대신 쓰인 have의 뜻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뭐 어려울 게 없지. 비례동사의 명동명사에는 꼭 얘기했던 거고, 이형식 동사의 자동사 타동사 개념 얘기했던 거고, 전명구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했고, 이형식의 탄생, 이형식 우리가 수렵체습생활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수렵체습생활 뭐 부족생활로 되면서 이제 상태나 지위를 나타내는 보호, 형용사보호, 명사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였고, 요거 하나 아니구나. 하나 기억은 해야 돼. 오감동사 이거는 뭐 1분만 하고 넘어갈게. 오감동사 뒤에는 뭐만 쓴다? 형용사만 쓴다. 오감이 뭐야?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야. 이게 근데 몇 형식 동사에서 가져왔을까? 이게 3형식 동사에서 가져온 거야. 아까 말한 3형식 집중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형식은 명동명 쓰는데 부러운 게 있어 없어? 없지. 이 형식은 명동명 원래 쓰고 있어. 그잖아. 그치? 하나. He looks a robot. 그가 뭘 봤대? 로봇을 봤대. 명동명이지. 그 3형식 동사야. 주관동의 대상이 로봇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looks를 몇 형식 동사로 쓰게 해줘. 이 형식 동사로 쓰게 해준다고. 왜? 이 형식의 동사가 비동사로 한정적이었다니까. 비동사 MR이지. 끝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동사 좀 갖다 쓰자. 그래서 누구 동사가 미친 듯이 많은 게 누구야? 3형식 동사니까. 거기서 얘는 명사를 데려온 게 아니라 누굴 데려왔어? 동사 데려온 거라고. 이 형식을. 오케이. 동사를 데려와서 looks를 데려와서 뒤에다 형용사를 쓰면 무슨 뜻이 되면 여기다 명사 써버리면 3형식이잖아.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아까 1형식 명동명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치사 붙었잖아. 얘도 명동명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3형식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너는 누구만 써? 형용사만 쓰자가 된 거야. 오감동자는. 형용사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마이크가 되겠지. 형용사 수가 있어. 그는 봅니다. 로봇을 봤습니다. 봅니다지. 얘는 그는 해피를 봅니다가 아니지. 옆집 강아지 해피가 아니야. 얘는 형용사니까 행복하게 보인다고. 근데 얘가 왜 문제에서 뭘로 나올까? 내가 지금 뭐랬어? 그는 행복한 보인다라고 우리 안 하지. 뭐라고 읽어?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한다고. 원어민들 미치는 게 똑같은 거야. 이거 걔인데 여기는 왜 갑자기 형용사야? 니네는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부사 쓴 자리처럼 보이는데 happily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여기 누구 자리니까? 보호 자리니까. 보호는 명사님의 형용사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외워놓은 것 하나가 뭐야? 오감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하고 맛보는 오감동사 나오면 뒤에 누구 씁니다? 형용사 씁니다. 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여기 이거는 표시를 안 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우리가 looks like 하지. looks like 무슨 뜻이야?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그치? 근데 실질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원래 말로 할 때 he looks like a robot 하겠지만 문법적으로 끊을 땐 like a robot이 like가 조화가 아니야.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고 뒤에 명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럼 우리 형용사 보어는 뭐랬어? 주어의 상태를 했지? 그럼 주어의 상태 맞는지 보자고. he의 상태가 뭐처럼 보이는 거야? 로봇처럼 보이는 게 he의 상태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 개념만 하나만 잡고 가자고 얘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이 개념이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나중에 오형식이나 문장 복잡하게 나올 때 얘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게 반드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중에 얘기할 때 시험 때문에 뭐나 혹은 기타 문법에서 얘기할 때 걔를 이해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야. 전치사 뒤에 누구? 관계대명사라든지 특정 명사가 쓸 때 이거 형용사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요거 3형식 얘기 넘어오면 되고 4형식 아까 이렇게 있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요거는 5형식은 따로 지각사역을 배우면서 따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1시간을 걸기 때문에 지금 내가 9시 40분에 끝내준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자 보자. 오형식 아까 요거만 아까 오형식 요거 그럼 끝나겠네 이제. 오형식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형식 여기 쓰였지 마지막. 자 보자. 나는 maybe 이게 오형식 동사야. 사역동사 시켰습니다. 그 버스와 픽스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오형식인 거라고. 그치?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도 아니고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도 아니고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생각하는 게 오형식인 거라고 항상. 그 개념을 안 까먹고 있으면 오형식이 제일 뒷장을 하니까 시제 바로 앞에야. 그치? 목숨이 달려있는 지각 동사 우리 써있는 거 그 밑에 쪽에 그 밑에 쪽 하단부 얘네 둘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픽스가 무슨 뜻이야? 픽스 고치다야 고치다. 그치? 그럼 버스는 고치는 기능이 있냐고? 없지. 그러면 뭐야? 수동 관계인 거야. 버스는 고쳐져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왜 PP가 들어갑니까? 얘네 둘의 관계가 뭐니까? 수동이니까. 자 보자. 나는 봤습니다. 버스를 봤대. 버스가 날라져지는 걸 봤어. 버스가 고장나서 뭐 이렇게 날라져지고 있어. 그럼 버스는 지금 나르고 있는 거야? 날라져지는 거야? 날라져지는 거니까 수동 관계니까 PP로 쓴다고. 수동의 느낌 PP잖아 우리. 그치? 근데 만약에 난 봤습니다. 그 버스가 뭘 날라? 많은 사람들을 나르고 있는 걸 봤대. 그러면 이번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버스가 캐리에 있어서 여기는 능동관계가 형성된다고. 왜? 버스가 사람을 나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 기능이면 능동관계인 거야. 그 사물의 기능이면 능동관계인 거야. 사람은 수동으로 쓰이는 경우가 흔치 않아.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람은 대부분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내가 뭐 훔침을 당하는 이런 경우 빼고 상처를 입게 되는 이런 경우 빼고 사람은 대부분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 그치? 훔치고 있는 중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능동과 수동이 둘 다 가능해.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일이 90% 이상의 일이. 근데 사물은 뭐냐면 지금처럼 픽스라는 동사에 있어서는 능동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우리가 뭐 트랜스포머에서 지금 없지 고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치? 그런 경우를 빼고는 안 된다고. 근데 그 고유 기능 사람을 나르는 건 버스의 고유 기능이잖아. 그럼 이건 능동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날라질 수도 있는 거죠. 누구처럼? 사람처럼 능동과 수동이 둘 다 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고유 기능에서만. 컴퓨터면 뭐 calculating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 컴퓨터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수식을 calculating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겠지. 컴퓨터의 기능 전화 보니까 계산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컴퓨터가 팔리고 있는 중이래. 헷갈린다고. 뭐하는 중이다. 능동 아닌가? 팔리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컴퓨터 입장에서 셀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컴퓨터가 팔리고 있는 중이다. 그럼 셀이 맞을 거 아니까? 아니지. 솔드가 돼야 된다고. 팔려져지는 거야지. 셀과 컴퓨터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항상.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해하지? 요거는 천천히 이제 우리가 사형식과 오형식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진행형이랑 여기는 전부 다 끝난 거야 실질적으로. 요거는 버리면 안 돼. 어느 날 우리가 특정 교과서에서 특정 문법을 할 때 다시 가져오라 해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마무리하면 되겠고.